안녕하십니까. 신현진의 신경안과.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나는 눈이 아프고 피곤해서 집중할 수 없다. 책만 보면은 머리가 아프고 도대체 눈이 아프고 못 보겠다. 책을 덮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오늘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아프고 피곤해서 집중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안정피로를 한번 떠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핸드폰, 스마트폰, 타블렛, 우리네 정말 눈은 쉴 새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을 봐야 되고요. 끊임없이 눈을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눈은 안녕하십니까? 안정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근거리 작업을 특히 많이 하는 현대인들 나타나기 쉬운 것이고요. 학생들, 사무직 종사자들이 책을 볼 때, 글을 읽을 때 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기 쉬운 만성 눈의 피로 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피로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안구 건조증입니다. 하지만은 신경안과에 오시는 분들은 이 안구증 외에 다른 원인, 선생님 눈물약을 써도 눈피로 해소가 안 돼요. 눈물약을 써도 계속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요.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절성 안정피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등성 안정피로, 끝으로는 근성 안정피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절성 안정피로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막 하면은 근육을 많이 쓰면 피곤하시죠? 몸도 피곤하고 좀 쉬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모양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양근의 역할이 이렇습니다. 이 수정체를 두껍게 했다, 얇게 했다 하면서 사물을 볼 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멀리 보는 물체를 볼 때는 모양근이 이완합니다. 늘어나서 수정체를 얇게 만들고요.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이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져야 됩니다. 모양근은 수축을 하게 되고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초점을 가까운 데에 잘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근거리를 보게 된다면은 계속 모양근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수축을 해가지고 수정체를 두껍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양근도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절성 안정피로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시가 있다면 상이 망막에 맺히는 것이 정시인데요. 원시라는 것은 망막 뒤에 맺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상을 뒤에 있던 거를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 원시 안경을 안 끼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만큼 모양근이 더 일을 많이 해서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원시가 있는데 안경 안 끼는 분들은 익스트라로 모양근이 더 많은 일을 해야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금방 피로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제가 환자분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 업무를 주로 하는 32세 전문직 여자 환자분, 한 달 전부터 왼쪽 눈이 시력이 떨어지고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시력은 오른쪽은 1.0 정상이셨고요. 왼쪽은 0.7로 5점 떨어져 있었습니다. 환자의 굴절 검사했더니 양쪽 눈 다 정시, 즉 굉장히 눈이 좋다는 것이죠. 정시를 보였었고요. 어떨 때 눈이 아프세요? 어떨 때 왼쪽 눈도 안 보이십니까? 물어봤더니 독서나 가까운 것을 볼 때 두통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말씀하셨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왼쪽 눈이 좀 시력이 좀 더 나빴던 것 같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확한 도수 측정을 위해서 저희가 조절마비 굴절 검사를 했는데요. 이 조절마비 굴절 검사라는 것은 눈에 약을 넣어서 모양근의 수축을 최대한 억제시켜서 환자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숨겨져 있는 모든 도수들을 다 끄집어내는 검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환자는 정시가 아니라 이렇게 심한 원시, 오른쪽은 플러스 5디옵터, 좌우는 플러스 6디옵터의 고도 원시를 갖고 있던 분이셨던 것이죠. 젊었을 때는 이 모양근의 수축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근육의 힘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양의 원시가 있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모양체근이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이런 모양근의 수축 능력은 떨어지고 점차 조절 능력이 감소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모양근이 버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점차 피로하고 또한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 발생하는 것이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원시안경을 끼시고서 증상이 호전되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모양체의 수축력은 떨어집니다. 이것을 바로 노안이라고 합니다. 수정체가 경화되고 딱딱해지고 또 모양 수축이 안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를 볼 때는 초점이 잘 안 맞고 불편한 게 생깁니다. 노안 같은 경우도 이걸 미처 모르고 있다가 점차 가까운 곳을 억지로 보기 위해서 자꾸 힘이 들어가고 눈에 인상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원시안경을 껴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등성 안정피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물체를 봤을 때 우리가 입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각각에 들어온 상을 뇌에서 하나로 합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사과가 있으면은 오른쪽, 왼쪽 눈이 사과를 보고 있고 우리의 뇌는 각각 들어온 사과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오른쪽에서 들어온 상과 왼쪽에서 들어온 상의 크기가 다르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상을 하나로 합치는데 머리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등상시라고 하는데요. 부등상시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굴절 부등입니다. 두 눈이 짝눈이라는 얘기죠.
한쪽 눈과 다른 눈의 도수가 많이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물체를 합치기 위해서 머리에서 그만큼 많은 일을 해야 되고요. 한쪽 눈만 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쉽게 피로하고 거리감이 좀 안 맞는 입체감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안경을 껴야 되는데 안경을 끼는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많이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 눈은 안경알이 얇고 안 좋은 쪽이 두꺼운 경우 정면을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눈을 조금만 움직여서 정면에 벗어나는 경우에 안경 자체는 어떤 프리즘의 집합체입니다. 눈을 조금만 틀어도 이 안경알의 주변의 굵은 면이 프리즘 역할을 하는 거죠. 프리즘이라는 것이 빛을 꺾지 않습니까? 꺾기 때문에 이 양쪽의 상이 굴절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수가 차이가 양쪽이 많이 나는 분들은 안경을 맞추는 경우에도 종종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컨택트 렌즈나 아니면은 고굴절 렌즈를 써서 안경을 최대한 얇게 맞추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망막 이상에 의해서도 양쪽 상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축구 보시면 어떤가요? 이렇게 필드에다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거리마다 거리를 표시하는 선을 그어놨는데요. 우리 망막에도 이 세포마다 거리가 있습니다. 세포와 세포 간에는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망막이 붓는 망막 부종이 일어나면은요, 이런 세포간의 거리가 더 좁아지게 됩니다. 좁아지면서 같은 물체가 이렇게 망막의 상에 맺혀도 이 세포가 좁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세포가 그 안에 끼어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물체를 이렇게 크게 느끼는 거식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한눈은 정상인데 한눈에 망막 부종이 있다. 그러면은 한눈에는 작은 상이, 한눈에 큰 상이 들어와서 그걸 합치기 위해서 더 머리에서 일을 많이 해대고 눈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거꾸로 망막 박리 수술을 한 경우에는 망막이 잘 붙은 다음에는 오히려 물체가 작게 보이는 이 소식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진 경우가 많지만은 이러한 망막 이상에 의한 부등 상들이 계속 우리 눈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는 근성 안정 필요가 있습니다. 탓이나 사이가 있는 경우에는 두 눈의 전개를 서로 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눈은 즉 앞을 보고 있는데 한쪽 눈은 옆을 보고 있거나 또 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물체가 둘로 보일 수 있는데 우리의 뇌에서는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두 눈을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사이나 사시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눈을 자꾸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융합 능력이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심해지면은 우리 눈은 융합 부하가 걸립니다. 부하가 걸리면 눈이 피곤해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우리의 눈이 모아지는 눈모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눈이 바깥으로 나가는 외사이, 외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남들은 이렇게 모으면 될 거를 이 사람은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눈을 가까이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겠죠. 이런 경우에 더 많은 눈 피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경험하는 것들인데요. 중고등학생 되면 학업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책만 보면 자꾸 눈이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데리고 옵니다. 아이를. 애가 자꾸 꾀병을 부린다고. 책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 꾀병 같은데 혹시 정말 눈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물어보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이가 있고 특히 근거리에서 외사 있는 경우에 많이 있고요. 두 눈을 당겨서 합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경우, 누구 쉽게 필요한 경우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성 안정 필요 경우에는 한눈을 가리면은 융합 부하가 줄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저 환자의 예인데요. 34세 여자 환자분 컴퓨터나 책을 볼 때 글씨가 흐릿해지는 증상이 있다고 오셨습니다. 눈물약을 써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오셨는데요. 양안 시력은 1.0 정상이셨습니다. 굴절 검사도 거의 양쪽이 정상이셨는데요. 놀랍게도 환자는 사시 검사를 해보니까 왼쪽 눈에 14프리즘 정도의 많은 양의 눈이 위로 올라가는 상사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환자의 안정필요의 원인은 건조증이 아니라 많은 양의 사위를 보상하기 위해서 눈에서 많은 힘이 들어가서 두 개를 서로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인한 안정필요였던 것이죠. 이 환자분의 증상은 사실 수술 후에 좋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내가 책을 볼 때 책을 덮고 싶다, 자꾸 눈이 아프다, 눈이 필요하다, 여러분도 한번 안정피로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피로의 증상은 주로 특히나 근거리 작업 시에 발생하는 눈피로, 두통, 안통 등이 있고요. 근성, 즉 사시한 안정피로 같은 경우에는 한눈을 가려서 융합부하를 줄여주면은 통증이 좋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안과에 오시면 저희가 눈에 약을 넣고 굴절 수치를 정확히 측정하는 주절마비 굴절 검사, 또한 망막은 괜찮은지 보는 안저 검사, 또한 사시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굴절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안경을 껴볼 수가 있고요. 조절력이 약하거나 노안이 있는 경우에는 다초점 안경, 독소용 안경을 처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눈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프리즘 안경을 착용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양쪽 눈에 도수체가 크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한눈에 대한 굴절 수술, 그리고 사시에서 융합 부하가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시 수술로 안정 피로를 치료하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인들 우리의 눈은 잠시라도 쉴 새가 없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쉽게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아무리 쉬어도 눈이 피곤하고 아프고 나는 잠시만 책을 봐도 도저히 눈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 계시나요? 안정 피로를 떠올려 보시고 안과에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